개인회생은 재산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반대로 개인회생하면 집이나 차를 다 빼앗긴다던데 맞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치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실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내 집이나 차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개인회생은 재산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반대로 개인회생하면 집이나 차를 다 빼앗긴다던데 맞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과는 달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맞아요. 하지만 모든 재산을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개인 파산을 해서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면 그 모든 재산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총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할 때는 최소한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재산을 팔면 5천만 원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현재 그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플러스 재산 5천만 원은 전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해야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 청산가치인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 변제금이 5천만 원은 넘어야 나머지 본인의 재산은 좀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에 매월 150만 원씩 갚는다면 총 5,400만 원을 갚게 되니까 청산가치인 5천만 원보다 많죠.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월급이 적어서 3년 동안에 3천만 원밖에 못 갚는다면 그러면 청산가치인 5천만 원보다 적게 갚는 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일부 처분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재산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험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은 해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뭐 보험을 다 강제로 해지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내가 보험을 해약했을 때 나오게 되어 있는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해지 환급금. 이거는 재산으로 계산이 돼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보험이 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면 법원에서 이 사람은 변제금 대비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네? 그럼 변제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줄이세요.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월 내시는 월 변제금이 30만 원인데 보험료가 막 50만 원씩 나간다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내가 이제 꼭 필요한 보험인지 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은 다른 재산보다 유리하게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제도와는 별개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증금 중에서 5,50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도 이 금액만큼 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1,500만 원만 재산으로 청산가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해놨거나 아니면 채권 양도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대출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되시면 개인회생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신용대출로 전세자금을 빌리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포함이 돼서 함께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전세자금 대출 종류별로 좀 확인을 하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이거 말고 다른 대출이 있으시다면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은행에서 이 청약통장이랑 대출을 상계 처리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에 다른 대출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그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만큼은 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자동차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할부나 리스로 사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당 캐피털사에 연락을 해서 차를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캐피털사에서 차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팔고 대출 잔액을 정리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줘요. 그리고 차를 팔아도 대출을 다 못 갚으면 그 남아있는 대출금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채권으로 같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캐피털사와 협의를 해서 계속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서 차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 납부하시는 월 변제금 외에 추가로 그 해당 차량의 할부금을 내야 하니까 경제적 부담은 좀 커지시겠죠. 그 두 번째는 그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차를 갖고 계신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차량의 가격만큼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만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하실 수 있다면 차는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부동산 재산이 있죠.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우선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칙적으로 가능은 해요. 다만 조건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총 빚이 5천만 원 이러면 굳이 개인회생 할 필요가 없겠죠. 집 팔아서 빚을 갚고도 돈이 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1억짜리 집에 담보대출이 한 8천만 원 잡혀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실제 이 집의 가치는 2천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개인회생을 딱 신청을 하면은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경매를 막으실 수는 있어요.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아서 경매의 진행을 막거나 못 들어오게 멈출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고 나면 해당 담보권자들은 언제든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개인회생법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담보채권도 개인회생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채무조정이 함께 되기 때문에 집을 잃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보권자가 개인회생과 별개로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3억이 있다고 해보면요. 법원에서는 시세가 5억인데 담보대출 3억을 빼면은 2억이니까 개인회생 기간 동안 청산가치로서 최소한 2억 이상을 변제하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은행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 이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는 청산가치를 2억으로 잡은 거에 대한 변제금을 내면서도 집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해당 담보권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개인회생 기간 중에 매달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 나갈 테니까 경매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 그 협의를 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협의를 해준다고 해도 매달 그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생계비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올해 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43만 원인데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월 100만 원씩 나간다 이러면 43만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이거를 법원에서 은행과 협의를 하라고 권하는 건데 결국에는 해당 은행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라서 실효성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담보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 전에 미리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볼 때 시세의 한 70% 정도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담보채무도 다 못 갚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남아있는 담보채무가 일반 채권으로 들어와서 전체 본인의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팔 수 있을 때 이왕이면 경매보다 더 나은 시세를 받고 파시고 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는 각각 그 개인들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신중하게 비교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험이나 청약통장,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키기가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들을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서 지킬 수 있는 건지, 처분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를 좀 미리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재산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내 재산 중에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